형, 나 여기서 철거 용역 일해. 채만드기가 속인 거야. 2023년 겨울 서울 변두리 지하 쪽방. 68세 한재민은 낡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40년 전 헤어진 형의 편지였습니다. 아니,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죄가 없다. 내 형도 죄가 없다. 모든 것은 채만드기라는 사람의 계획이었다. 순간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형을 원망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멀리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영월로 가는 고속도로, 겨울비가 내리는 귀향길. 재민은 핸들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형, 내가 틀렸던 건가? 이것은 악마 같은 한 남자의 탐욕이 한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이 흐르는 작은 읍내에 한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한약방. 아버지 한동석은 성실한 한의사였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형 재욱, 동생 재민. 재민아, 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 재욱은 공부도 잘했지만 동생을 더 잘 챙겼습니다. 재민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형이 달려갔고, 재민이 아프면 형이 밤새 간호했습니다. 재민도 형을 따랐습니다. 형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았고, 형이 걷는 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의사 될래. 그래? 그럼 우리 둘이서 병원 하나 차리자.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 좋아. 두 형제의 꿈이었습니다. 1978년 봄. 형 재욱이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등록금. 당시 서울대 의대 등록금은 3천만 원. 한약방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을 찾아갔지만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담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 채만드. 영월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유지. 하지만 실상은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한 선생, 내가 도와주지. 이자는 한 달에 3%만. 아버지는 고민 끝에 돈을 빌렸습니다. 3천만 원. 형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족의 희망을 안고. 재민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형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1979년 가을. 채만득이 다시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건장한 부하 둘을 데리고. 한 선생, 이자가 밀렸네. 지난달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달 거고. 이번 달 것도 내야지. 아직 이번 달은 3일밖에. 계약서 읽어봤나? 매월 1일까지 납부. 오늘이 3일이면 벌써 3일 연체. 연체료도 있어. 아버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악랄한 조항들. 연체료 하루 0.5%. 복리이자. 가혹한 조건들.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귀한 약재들이 사라졌고 손님들에게 약속한 약을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이 떨어지며 손님이 줄었고 수입이 줄며 이자를 내기 더 어려워졌고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은 5천만 원. 1년 후에는 8천만 원. 2년 후에는 1억을 넘었습니다. 형 재욱이 방학 때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이자율은 불법? 그럼 법원 가던가.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재판하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붙어. 채만득은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재민은 자기 방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채만득이 재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재민아, 대학 가고 싶지?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형처럼 서울 좋은 대학 갈 수 있대. 담임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재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그게 되겠나? 내 아버지 빚이 1억 3천이 넘어.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씩 붙어.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서울의 건설회사 사장 아는데 거기 가면 일하면서 돈도 벌고 야간 대학도 다닐 수 있어. 월급도 좋아.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당시 고졸 초봉이 10만 원이던 시절.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형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가 알면 자기가 학교 그만두고 내려온다고 난리칠 거야. 형은 의사 되게 하고 너는 너대로 돈 벌면서 공부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채만득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하지만 그는 악마였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대학 다니면 집안 빚은 누가 갚아? 형이 의사 되려면 아직 4년은 더 있어야 해. 그 사이에 너희 집은 망해. 너 효자지? 가족 생각하지? 그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거야. 재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안 갈래요. 서울 가서 일하면서 돈 벌 거예요. 안 돼. 너도 공부해야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재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재민은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재민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채만득이 소개해준 곳은 건설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철거 용역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내쫓는 일. 위험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일. 야, 새끼야. 너 채만득이가 보낸 애지? 조직의 두목 같은 남자. 일 잘하면 돈 많이 줘.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 그때는. 알지? 약속했던 야간 대학은 없었습니다. 30만 원 월급도 거짓이었습니다. 적응 기간이야. 3개월 지나면 줘. 재민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만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망가면 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재민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 사이 영월에서는 채만득이 형 재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 동생 재민이 서울에서 잘 지내더라. 너 공부시키려고 자기 대학도 포기하고. 재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재민아, 형이 미안하다. 형이 학교 그만둘게. 하지만 그 편지는 재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채만득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재욱에게 거짓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민의 이름으로. 형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서 행복해. 돈도 잘 벌고 야간 대학도 다니고 있어. 재욱은 그 편지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채만득은 웃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재욱이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인턴 과정을 시작했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은 첫 월급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하지만 빚은 이미 3억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채만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 선생, 이번 달 말까지 3억 5천만 원 전액 상환. 못하면 법적 절차 들어간다. 어머니가 재욱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재욱은 미친 듯이 돈을 구했습니다. 친구들, 선배들, 동료들에게 빌렸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재욱은 생각했습니다. 재민이. 재욱은 재민의 주소를 찾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쪽방촌. 지하 쪽방. 3년 만에 본 동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민아. 형? 형이 왜 여기? 재민아, 집안이 큰일 났어. 너 돈 좀 모았지? 재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 나한테 돈이 있을 것 같아? 재민은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텅 빈 방. 나 여기서 철거 용역 일해. 채만득이가 속인 거야. 야간 대학도 없고 좋은 월급도 없어. 한 달에 겨우 50만 원 받아. 그것도 절반은 숙식비로 떼이고. 재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보낸 편지는? 무슨 편지? 나 형한테 편지 쓴 적 없어.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채만득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내가 가진 건 딱 200만 원이야. 3년 동안 모은 게 이게 전부야. 재민은 베개 밑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재욱은 그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아, 형이 미안해. 됐어, 형. 형 잘못 아니잖아. 그날 밤, 채만득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재민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재민아, 형이 너한테 돈 받아갔지? 200만 원. 내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 형이 그걸 가져갔어. 자기 빚 갚으려고. 너 알아? 내 형이 서울에서 뭐 하는지. 인턴 월급 200만 원씩 받아. 근데 너한테는 200만 원 받아가더라. 3년치 내 전 재산을. 채만득은 독을 뿌렸습니다. 형은 의사 되고 잘 살면서 너는 여기서 개고생하고. 그게 공평한 거야? 그 씨앗은 재민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10월 31일. 기한 마지막 날. 재욱은 간신히 돈을 모았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재민도 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2억 3천만 원.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며 모은 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합치면 3억 8천만 원.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이자까지. 채만득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빚은 갚았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채만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선생, 작년에 내가 또 돈 빌려줬지? 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여기 차용증 있네. 채만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져 술을 많이 마셨던 시기. 채만득이 그 틈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이자 2년치. 복리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럼 법원 가던가. 도장 찍힌 계약서 여기 있는데.
오늘 자정까지 2천만 원. 못 내면 한약방은 내 거야. 재욱과 재민은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채만득이 재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재민아, 2천만 원. 내가 대신 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너 나한테 와서 일해. 3년만. 3년만 내 밑에서 일하면 2천만 원은 없던 걸로 하지. 재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만득의 조직이 어떤 곳인지. 폭력, 협박, 범죄의 소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민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했어요. 재욱은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슬픈 눈빛. 그날 밤 자정. 채만득이 2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재민아, 내일부터 출근이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욱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해였습니다. 재민은 형을 원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만득이 뿌린 독은 이미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채만득 밑에서 일했습니다. 3년 약속은 끝이 없었습니다. 끝없는 거짓말과 조작. 내 아버지가 또 빚 졌대. 내 형이 집 담보대출 못 갚았대. 재민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폭력배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재욱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재민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채만득이 중간에서 막았습니다. 재민이? 그 애 너 만나기 싫대. 형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1990년 아버지 장례식. 재욱은 왔지만 재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채만득이 재민을 다른 도시로 보내버렸습니다. 2005년 어머니 장례식. 이번에도 재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재욱은 생각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재민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 앞에 설 자격이 없어. 2015년. 재민은 우연히 TV에서 형을 보았습니다. 한재욱 교수 무료 진료 봉사 10년. 형은 꿈을 이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 재민은 울었습니다. 형은 성공했구나. 내가 희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전과자인 나는. 2023년 9월. 아버지 한동석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재욱을 불렀습니다. 재욱아, 재민이를 찾아라. 재민이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채만득이. 그 사람이.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겼습니다. 유언장과 편지를. 그리고 마루 아래 숨겨둔 진실을. 재민은 영월 옛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루판을 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녹음 테이프.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재민아, 너는 죄가 없다. 내 형도 죄가 없다. 모든 것은 채만득이라는 사람의 계획이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2020년이 되어서야. 그때 채만득이 죽었다. 간암으로.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회개하고 싶다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내 형에게 보낸 편지들은 가짜였다. 내가 쓴 게 아니라 채만득이 조작한 것이었다. 내 형이 너를 찾으려 할 때마다 채만득이 거짓말로 막았다. 어머니 장례식 때 너는 감옥에 있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재민아, 미안하다. 내 형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렴. 오해를 풀어주렴. 우리는 모두 채만득에게 속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서로를 믿지 않은 것이었다. 너희 형제는 서로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가.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채만득의 목소리. 재민아, 너 형한테 이거 말하면 내 가족 다 망한다. 재민 자신의 떨리는 목소리. 네. 그리고 마지막 채만득의 고백. 한 선생. 미안하오.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소. 재민이는 죄가 없소. 그 애는 순수했어요.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그 애를 이용했소. 형제를 갈라놓고 가족을 망가뜨렸소. 용서해 주시오. 재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의 오해. 모두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욱이 옛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차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아. 재민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형의 얼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재민아,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 둘 다 몰랐어요. 채만득이 우릴 속인 거고. 재욱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형이 정말 미안해. 형이 의사 되는 동안 너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형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TV에 나온 거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 그게 우리 꿈이었잖아요. 형이 이뤄줬어요.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형을 원망한 적 없어요. 형이 성공한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희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욱이 재민을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오해.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 40년 동안 그리웠던 시간.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저야말로 미안해요, 형.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이 없어. 채만득이가 우릴 갈라놓은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진실을. 재민이 아버지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재욱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녹음도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민아, 앞으로는 형이 잘할게. 40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부터라도 보상할게. 형하고 같이 살자.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자. 재민이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래요, 형. 그날 밤. 두 형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에 대해. 서로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의 첫눈. 1년이 흘렀습니다. 재욱과 재민은 함께 영월로 내려왔습니다. 영구적으로.
재욱은 서울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영월에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 우리의 어릴 적 꿈이었잖아. 재미는 그 병원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을 관리했습니다. 영월 주민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가 왜 이런 시골로?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재욱 의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병원은 번창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병원은 아니었지만 사랑받는 병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형제는 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재민아 행복해? 네 형. 정말 행복해요. 평생 처음으로. 나도 그래. 진짜 행복은 동생이랑 함께 있는 거더라. 강물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인생도 흐릅니다. 두 형제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겨울 같았던 40년을. 그리고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함께 살자.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고 두 형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의 그림자가 아닌 두 개의 그림자. 하지만 나란히 함께. 채만득의 아기는 그들을 잠시 갈라놓았지만 형제의 사랑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도 봄이 오면 녹듯이 두 형제의 마음도 진실이 밝혀지자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얼어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함께니까요. 영원히. 밤이 되었습니다. 영월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옛집 마당에서 두 형제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재민아 저기 북극성 보여? 네 형. 보여요? 어릴 때 우리 여기서 별 봤지. 아버지가 별자리 가르쳐 주시던 거 기억나? 기억나요.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가족.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 다시 찾은 가족.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재민의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만 끝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형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집. 그 말이 재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울 강을 건너서 봄을 향해 함께